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데 조금 가물가물하더라고요. 5월 5일이 쉬는 날이었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했더니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 혹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딸아이가 8살 그리고 이제 아들이 10살인데요. 함께 이제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점이 아이들을 내가 보살핀다,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 궁금하시면 저와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들어오셔서 저희 가족의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5월 5일 어린이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수요일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나타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선물 지수를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21%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은 플러스 0.36,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좋은데 플러스 0.42%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갑자기 추세가 전환이 됐죠. 자, 이렇게 좋은 선물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는 상당히 많은 테크 기업들 그리고 성장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했고요. 대부분의 결과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닝 특집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전달해 드릴 어닝 결과는 물론 애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는 1% 가까이 떨어졌던 애플의 주가가 어닝 결과로 인해서 2.49%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어닝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1등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따라서 애플의 주가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장악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닝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2분기 갭 EPS가 1달러 52센트를 찍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9센트가 더 나왔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94.84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요, 안타깝지만 마이너스 2.5%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2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은요, 순이익은 굉장히 양호했고 매출은 약간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94.84 빌리언이라는 매출이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매출의 현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애플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의 소스는 아이폰이죠. 아이폰은 50% 넘는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51.33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1.5% 플러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폰은요, 이번에 51.33 빌리언, 즉 전체 매출 94.84에서 53%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54%라는 엄청난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폰이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맥컴퓨터 7.17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31.3%, 굉장히 좋지가 않죠. 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6.67, 그리고 성장률은 마이너스 12.7%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PC 시장 그리고 패드 시장은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애플 워치가 들어가 있는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보시면요, 8.7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이폰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있는데 바로 서비스 매출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인데요. 20.9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이 5.4% 플러스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매출의 소스인 아이폰 그리고 서비스 두 부분에서 플러스 성장을 보여주면서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참고로 서비스 20.9 빌리언은요, 전체 매출에서 22%에 해당이 된다.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애플의 매출이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매출이 지금 현재 20%, 22% 정도의 수준에서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우리가 분기마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5% 가까이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디비던드, 배당에 대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애플이 어제 어닝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 한 주당 배당금을 0.24, 24센트로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쿼터리이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배당금이 0.24다. 한 주당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원래 배당금이 0.23이었기 때문에 4.3% 정도 배당금을 올려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포워드 일드가 나옵니다. 배당률이죠. 자, 배당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한 주당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0.24입니다. 자, 그런데 0.24는 분기마다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1년은 4분기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1년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겠죠. 자, 1년에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96센트입니다. 자, 따라서 0.96을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로 나누면 되겠죠. 현재 애플의 주가는 165.79입니다. 165.79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을 하셔야겠죠. 자, 100을 하시면 0.579가 나옵니다. 반올림해서 0.58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포워드 일드 1년간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이 0.58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배당률은요, 주가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다양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어블 데이트도 있고 레코드 데이트 그리고 엑스 디비던 데이트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엑스 디비던이죠. 자, 5월 12일이 엑스 디비던드라고 나와 있죠. 엑스라는 것은 베타하는 거죠. 따라서 5월 12일 날은요, 애플의 주식을 여러분께서 매수하셔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요, 5월 12일 날 만약에 주식을 정리하더라도 이번 배당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어제 애플의 주가 상승을 도왔던 또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자, 이번에 90빌리언, 9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겠다. 이러한 승인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도 올려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어닝 같은 경우는 이대로 지나치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는지 그 서머리를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어닝콜에 등장한 CEO 팀 쿡이 이야기해 주기를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애플이 이번에 만들어냈다. 새로운 쿼터 레코드를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애플이요. 새로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다. 이번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한 지역이 많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는 인디아도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인디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더불어서 인디아에 대해서 팀 쿡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디아가 정말 중요하다. 애플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 인디아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소비력이 굉장히 부족한 하위층이 계속해서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중산층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인디아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것이다.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요,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디아가 드디어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세계의 최대 소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인도의 미래에 대해서 애플의 CEO인 팀 쿡과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인도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여러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INDA, INDY, EPI, FLIN, NFTY, IXSE 이렇게 다양한 ETF를 통해서 인도의 주요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주는 결과에 따르면요, 지금 가장 유망한 ETF는 INDA 그리고 INDY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ETF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요, INDY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종목이 100개가 넘어가고요, INDY 같은 경우는 인도 기업 중에 탑 50개에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INDY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줍니다. 배당률이 무려 3.73%나 되거든요. 따라서 인도의 전반적인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INDA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고의 기업 50개 그리고 배당을 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INDY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애플의 어닝콜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서비스 관련된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서비스 매출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강세는 애플 케어라든지 비디오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애플 케어라는 것은요, 월 정액을 내고 애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수리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약한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정보는 CFO, Chief Financial Officer인 루카 마에스트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서비스 매출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페이드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자, 유료 구독을 얘기하는 거죠. 유료 구독 건수가 975밀리언으로 올라갔다. 9억 7,500만 건이죠. 자, 그 수치는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0밀리언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더블이다. 배가 올라갔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유료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다. 따라서 미래의 성장 동력은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소식이 어닝콜을 통해서 더 보고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가리지 않고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 CEO 팀 쿡이 직접 얘기하기를 레이오프 하지 않는다. 애플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자신감을 내미쳤습니다. 자, 구글은 지금 아예 계획이 없다. 어떠한 대량 해고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자, 그리고 대량 해고는 라스트 리조트다. 최후의 방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어떠한 해고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논의가 아예 없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애플은 다르다. 우리는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한 번 더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블록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록 같은 경우도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27%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빚 그리고 빚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어닝의 전망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6%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요, 일단 블록의 전망치,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데요. 자, 2023년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에비타 수익이 1.36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3개월 전에 발표했던 1.30에 비해서 상향 조정된 거죠. 자,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1.32 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 그리고 3개월 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블록은 아직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이 아니라 오퍼레이팅 로스죠. 따라서 영업 손실은 115밀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도 3개월 전에는요, 150밀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손실의 그 규모가 3개월 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된 거죠. 따라서 굉장히 고무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분기의 실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S는 40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컨센서스는 34센트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0.2였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월등히 좋은 실적이었고요. 1년 전에는 0.18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이 블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매출입니다. 매출은 이번 분기에 4.99빌리언, 거의 5빌리언을 찍었는데요. 컨센서스는 4.60에 불과했었고, 또한 지난 분기에는 4.65, 1년 전에는 3.96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매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블록의 매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캐시앱, 두 번째는 전통적인 스퀘어입니다. 자,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기업이 바로 블록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두 번째 성장 동력이 캐시앱이었습니다. 자, 일단 캐시앱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규모가 3.27빌리언을 기록했고요. 캐시앱에서 만들어낸 총 이익 같은 경우는 931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848밀리언이었고요. 1년 전에는 642밀리언이었기 때문에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비트코인 매출은 사실 순이익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레비뉴를 빼고 나서 캐시앱의 매출 성장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무려 52% 성장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캐시앱에 굉장히 많은 성장이 도모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블록의 오리지널 비즈니스였던 스퀘어 쪽을 살펴보면요, 매출은 1.67빌리언을 찍으면서 지난 분기에 1.76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스퀘어에서 만들어낸 그로스 프로핏 총 이익을 보시면 770밀리언을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지난 분기에는 801밀리언이기 때문에 다소 하향 조정된 거죠. 하지만 1년
1년 전에는 661이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좋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캐시앱도 그렇고 스퀘어도 그렇고 좋은 매출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이번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 자, 그러면서 블록의 주가가 2.27%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어닝 결과는 제가 올해부터 다시 투자를 시작했던 데이터독에서 나왔습니다. 데이터독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어제 아침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14.5% 폭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가 나왔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분기 논갭 EPS를 보시면 0.28 흑자를 기록했죠. 물론 이제 논갭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갭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7% 정도의 순이익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데이터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논갭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이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매출을 보시면 482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요 32.8%, 굉장히 건강한 성장 추세를 지켜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3밀리언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논갭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을 보시면 86.4밀리언을 찍으면서 이제 마진이 18%를 기록하는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캐시플로우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제가 갭으로 봤을 때는 적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조만간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요, 캐시플로우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영업 현금 흐름은 133.8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116.3밀리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마진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116.3 나누기 지금 매출의 규모가 482잖아요. 482 곱하기 100을 하시면요, 24.1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24%를 넘어가는 기업이 데이터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시킹알파 페이지로 이동해서 데이터독의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5년 동안 평균은 15.7%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24%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추세를 이번 분기에도 지켜냈다. 따라서 영업 현금 흐름도 그렇고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데이터독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대형 고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1년에 ARR의 규모가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ARR은 뭐냐면요, Annual Recurring Revenue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구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반복 매출을 10만 달러 이상 기여하고 있는 대형 고객의 수가 2,910개사로 늘어났다. 자, 1년 전에는 2,250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로 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로 넘어갑니다.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은 498에서 502밀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는 500입니다. 따라서 500을 초과할 가능성이 몇 보이죠. 자, 그리고 EPS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요, 0.27에서 0.29 정도를 2분기에 만들 수 있다. 컨센서스는 0.26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어닝은 전망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2023년 전반적인 1년에 대한 아웃룩 가이던스입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023년 2.08에서 2.10 빌리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는 2.08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매출의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다. 자,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한 주당 1.13에서 1.20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컨센서스는 1.0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전망치, 그리고 어닝 실적을 발휘하면서 14.5% 주가가 폭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텔리아 테라피틱스인데요. 인텔리아 주가 역시도 어제 13.1%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수치적인 어닝 결과를 보시면 1분기 갭 EPS가 마이너스 1.17을 찍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21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매출은 12.6밀리언에 불과합니다. 작년 대비 성장률은 12%, 시장의 전망치랑 거의
비슷한 수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금 보유량을 보시겠습니다. 1.2 빌리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3개월 전에는 1.3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현금의 보유량이 다소 줄었죠. 자, 이렇게 현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영업에 사용을 했다. 120.9 밀리언 정도를 영업을 위해서 현금을 사용을 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매출의 규모가 12.6 밀리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닝 결과, 수치적인 결과를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가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어닝콜을 통해서 공개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 자, 인텔리아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실험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2023년 중반기에 임상 실험을 제출할 것이다. 자, 이번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요. 인비보 진 에디팅 캔디데이트, 따라서 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인텔리아 2001이라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을 올 중반기에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자, 인텔리아 2001이라는 치료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TTR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인텔리아 2001이라는 치료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임상 실험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결국 상업화될 것이다. 야, 이렇게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요. 치료제가 하나 둘씩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는 급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 스템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도 스템도 지금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닝 결과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29 적자죠. 그리고 좋지 않은 부분은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5센트가 부족했습니다. 자, 반면 매출을 보시면 67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63.1%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3.68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괜찮았는데요.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순손실이 급등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템의 순손실이 증가한 이유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9%를 보였던 총이익 마진이요. 지금 1%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논갭으로 보시면 총이익 마진이 19%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16%였고요. 따라서 갭과 논갭의 차이는요. 일회성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논갭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오히려 향상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넷 로스를 보시면 45 밀리언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작년 이맘때 22 밀리언에서 오히려 순손실이 증가를 했고요. 자, 에비타 로스 같은 경우는 14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순손실이 많아졌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번 분기에는요. 손실이 굉장히 좀 깊숙해지면서 좋지 않은 어닝 결과를 발표한 것이 스템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부킹, 예약입니다. 예약의 규모가 364 밀리언을 찍었는데요. 1년 전에는 150 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더 있는데요. 바로 Contracted Backlogg입니다. Contracted Backlogg라는 것은 계약은 성사가 됐지만 아직까지 예약금을 받지 못한 밀려있는 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4 빌리언이 지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수치 역시 1년 전에는 565 밀리언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2배 정도 늘어났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여기 미래 비즈니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웃룩을 보겠습니다. 가이던스가 매출 같은 경우는 550에서 650을 찍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번 분기에 매출이 얼마였죠? 이번 분기에 67 밀리언에 불과했잖아요. 따라서 아웃룩이 굉장히 훌륭하죠. 따라서 다가오는 분기에는 이번 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이번 2023년 1년 동안 550에서 650 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논갭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은 15%에서 25%까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아웃룩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가 무려 23.8% 그야말로 폭등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내용이 전달됐길래 쇼피파이가 이렇게 23.8%나 주가가 폭등했는지 이 기사 말미에 등장을 하거든요. 끝까지 한번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논갭 EPS가 0.01을 보고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5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죠. 자, 매출을 보시면
1.51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25.8%를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7천만 달러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매출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의 매출은 크게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상인들을 상대로 구독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솔루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머천트 솔루션이죠. 머천트 솔루션의 대표적인 예는 뭐 결제 서비스, 배송 서비스, 대출 서비스도 하고요. 그 밖에 뭐 단말기 제공 서비스,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낸 머천트 솔루션 매출이 31% 작년 대비 증가하면서 1.1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33% 정도 증가한 셈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머천트 솔루션 레비뉴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GMV가 성장했다. GMV는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입니다. 따라서 총 거래 금액이 늘어났다. 많은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쇼피파이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구독 모델입니다. 구독에서 들어온 레비뉴가 11% 증가하면서 382밀리언을 마크했다. 따라서 작년 대비 골고루 좋은 성장 추세를 지켜낸 거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출 역시도 다음 분기도 이번 분기랑 비슷한 성장 추세를 보일 것이다. 뭐 25% 정도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그로스 마진 퍼센티지 역시도 이번 분기랑 비슷하다. 따라서 이제 가이던스 봐서도요, 주가가 이렇게 25% 가까이 폭등할 만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드디어 그 질문에 대한 키가 숨어져 있는데요. 자, 2023년 5월 3일부로 쇼피파이가 데피니트 어그리먼트에 계약을 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자, 이 계약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지스틱스 비즈니스, 배송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배송 서비스의 대부분을 팔아버린다. 자, 그 안에는 인력도 들어가고요. 테크놀로지, 서비스 일체를 플렉스포트한테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고무적이냐면요, 그동안 이제 쇼피파이는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서 배송 서비스에 진출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진도 하향 조정된 거죠. 자, 하지만 이제는 쇼피파이가 원래 오리지널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향후에는요, 이런 투자 자금을 이제 조금 더 혁신적인 쪽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쇼피파이의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좋은 어닝 실적을 앞으로는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쇼피파이의 주가가 24% 가까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자, 쇼피파이에 투자하고 계셨던 주주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변신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또 다른 진화를 통해서 쇼피파이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어린이날 덕분에 지금 3일 연휴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연휴 기간 즐겁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특별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미주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코너에 게스트분을 초청드렸거든요. 자, 이번 주말에 방송되는 특별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